네, 이야기 고사성어 5번째. 오늘은 전화위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를 전 재화화, 하위 또는 위할 위, 복복. 출전은 전국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화를 바꿔 오히려 복이 되게 한다. 또는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이야기는 전국시대의 합종책으로 6국, 6국, 곧 한위조, 연제초의 재상을 겸임했던 종행가 소진이 한 말입니다. 소진이 한 말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은 화를 받고 복을 만들었고, 그게 전화위복이죠. 그다음에 실패한 것을 받고 공으로 만들었다. 인패위 공. 이렇게 얘기를 했고, 뜻은 어떤 불행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을 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세옹지마가 있습니다. 이 말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화위복, 전국시대 소진의 이야기고, 출전은 전국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전화위복의 비슷한 말로 세옹지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방세, 늙은이용, 갈지, 말마. 전체 원말은 인간만사 세옹지마. 이런데 이제 줄여서 그냥 세옹지마라고 하고요. 회남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뜻을 풀이한다면 세상만사가 변화무쌍하므로 인생의 기륭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 즉 기륭화복은 좀 덧없다. 이런 말 뜻이고요. 그걸 얽힌 이제 고사는 뭐 이렇습니다. 옛날에 중국 북방의 요새 근처에 점을 잘 치는 한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르신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니까 노인은 조금 더 애석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축하하니까 그 어르신은 조금 더 기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나 이 일이 화가 될는지.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웅의 아들이 그 오랑캐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니까 또 그 어르신은 조금 더 슬픈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나 이 일이 복이 될는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오니까 마을 장정들은 이를 맞아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는데 이 어르신의 아들만은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무사했다고 합니다. 네, 세옹지마. 직역을 한다면 변방 노인의 말. 뜻은 인생의 기륭화복은 어느 것이 화가 되고 복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절차 탁마. 끊을 절 또는 자를 절. 갈차, 쪼을탁, 갈마. 그래서 본래 뜻으로는 뼈나 상아, 옥, 돌 따위를 깎고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 즉 학문이나 기회를 힘써 갈고 닦음 이런 뜻입니다. 공자와 자공의 대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공이 묻기를 시경에 선명하고 아름다운 군자는 뼈나 상아를 잘라서 줄로 간 것, 절차. 그죠? 줄로 간 것처럼 또는 옥이나 돌을 쪼아서 모래로 닦은 것처럼 탁마죠. 밝게 빛나는 것 같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양에 수양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칭찬을 했죠. 사야, 사는 자공의 이름입니다. 사야, 이제 너와 함께 시경을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과거의 것을 알려주면 미래의 것을 안다고 했듯이 나야말로 하나를 듣고 둘을 알 수 있는 인물이로다. 이런 칭찬을 했고요. 그래서 절차탁마, 옥도를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서 빛을 낸다. 네, 절차탁마, 학문이나 기회 따위를 힘써 갈고 닦는다. 그런 뜻으로 논어에 나오고요. 시경에도 나오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강지처를 보겠습니다. 술제강조, 겨강, 갈지, 안해처.
본래 원문은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다. 조강지처 불화당 이렇게 되는데 그냥 줄여서 조강지처 이렇게 얘기하고요. 후한서에 나옵니다. 뜻은 술찌개미와 겨루 끼니를 잃을 만큼 구차할 때 함께 고생했던 아내, 그게 조강지처고, 그런 아내는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다. 관련 고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후한의 광무제는 미망인이 된 누나인 호양공주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신하 중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양공주는 당당한 풍채와 덕성을 지닌 대사공 송홍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광무제는 호양공주를 병풍 뒤에 앉혀놓고 송홍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흔히들 고귀해지면 천할 때의 친군을 바꾸고 부해지면 가난할 때의 아내를 버린다고 하던데 이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그러자 송홍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황공하오나 신은 가난할 때의 천한 친구는 잊지 말아야 하며 빈천지교는 불가망이요. 그죠? 다만 술찌개미와 겨루 끼니를 이을 만큼 구차할 때 함께 고생하던 아내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다. 하고 들었사온데 이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을 들은 광무제와 호양공주는 크게 실망을 했지만 단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같이 고생한 부인은 나중에 부하게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고시생을 뒷바라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시켰더니 그 여자를 버리고 재벌가의 딸과 결혼했다는 그런 신파국 스토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만 간사한 현대인들이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조강지처 후한서에 나옵니다. 다음 지록위마를 보겠습니다. 손가락지 또는 가르킬지 또는 사슴록 하위 또는 위할 위 말마 사기에 나오는 말이고요.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윗사람을 농락해서 마음대로 휘두른다. 또는 위압적으로 남에게 잘못을 밀어붙여서 끝까지 속이려 한다. 이런 비유로 쓰입니다. 고사는 이렇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자 측근 환관인 조고가 거짓 조서를 꾸며서 태자인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세워서 2세 황제로 삼았습니다. 조고는 이 어리석은 호해를 조종하여서 경쟁자인 승상 이사를 비롯해서 그 밖에 많은 구신들을 죽이고 승상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자 역심이 생긴 조고는 중진들 가운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허수아비 2세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하, 여기에 훌륭한 말 한 마리를 바치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승상은 농담도 잘하시오.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다니. 지록위마입니다. 어떻소? 그대들 눈에도 말로 보이요? 말을 마치면서 이제 호해는 웃으면서 좌우 신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치를 보며 잠자코 있는 사람도 있었고 조고가 무서워 말이 맞다 하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말이 아니고 사슴이라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고는 말이 아니라고 바른 말을 한 사람을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죄를 씌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에 궁중에는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곧 윗사람을 농락해서 마음대로 휘두른다. 또 위압적으로 남에게 잘못을 밀어붙여 끝까지 속이려 한다. 사기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